장민석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상승에 제일 첫 번째로 써먹는 반일 문제,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하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봄 일본이 한국의 핵심적인 품목 몇 가지에 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했을 때 문정권은 반대파를 억압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고 임기 중반에 소홀해지기 쉬운 사회주의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끌고 가는 방법의 하나로 치열한 반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아베가 크게 도와준 셈입니다. 올해 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벌어진 위기, 지지율 급속한 하락에 대비해서 반일 문제를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바보 같은 보수 우파들이 문정권이 반일을 내세우니까 엉뚱하게 어정쩡한 친일 자세로 돌아가는 바람에 기소 직전까지 몰려갔던 조국이 위기를 벗어나고 야당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최저점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4.15 총선 때도 180석에 가까운 거대한 여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문정권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것이 또 친일파 청산입니다. 친일파를 국립묘지에서 파묘한다든가 공적을 박탈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것이 표면화됐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단골 메뉴이고 1년 6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권의 하산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제2차 유행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급전직하로 내려갔다면 곧바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을 겁니다. 권력의 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문 정권이 목숨을 걸고라도 막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문 정권과 핵심 상층부 사람들로서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기로 정권까지 연장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일정한 한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단골 메뉴가 바로 친일파 청산, 반일주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36년간 지난 오랜 세월의 일제 침략을 겪었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수시로 침략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흘러내려온 우리의 DNA 속에는 일본에 대한 경계감, 반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정권에 반대하다가도 친일파 청산이나 보수 우파가 친일파다 할 때는 지지율이 돌아섭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우파가 각성해서 이 일본은 우리 숙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수출 규제한 거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면 제일 먼저 한국에 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는 것은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는 우파가 합니다. 본래 사회주의 좌파는 계급의 개념이지 조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놈들이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수 우파가 친일 프레임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옥순이나 일베 같은 그런 철저한 매국노 같은 존재들 때문에 우파의 정신들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싸그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일의 선두에 우파가 서고 독도를 침략하거나 무역 분쟁을 일으키나 제일 먼저 우파가 막아야 합니다. 좌파는 어리둥절할 거예요. 문정권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반일 감정을 가진 수많은 유권자들이 아군이 돼야 합니다. 문정권이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 다시 꺼내놓는 단골 메뉴 친일파 청산을 내놓을 겁니다. 또다시.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보수 야당에게 있습니다. 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몰락의 방향으로 표 잃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 불쌍한 보수 우파들 이제 각성해야 합니다.